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알짜 길라잡이 제3탄입니다. 이 자료는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정세 장학관님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하여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앞서 학생부와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자신의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의 삶을, 활동을 목록화해야 했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입증 자료 목록표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건 내 스스로가 입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자료를 입사관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각종 내용들은 모두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들의 내용들에 대한 과정은 자기소개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하려고 하고 있는 이 학생은 격대교육의 현대적 적용, 세대통합 프로그램 제안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학생부에는 미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이후에 자기소개서에다가 기록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건의 양화록을 읽고 격대교육이 가지는 의미와 그 장점에 대해 알아봄, 또한 격대교육에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통합을 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수업안을 만들어봄, PPT 발표를 통해 논문 내용을 나눌 예정임. 지금 이제 논문이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보고서 내용을 나눌 예정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이 교육학을 전공하는 이 학생은 서울시 어느 구에서 연구 보고서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교육학이다 보니 특히 비장애 학생의 통합학급 인식조사와 분석 및 통합학급 운영에 따른 제안이라는 주제로 용산구 연구 보고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통합학급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정리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통합학급의 장점, 앞으로 통합학급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이 학생은 교육 논문 연구 스터디반을 같이 또 참여했었나 봅니다. 그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고요. 인문사회 논문 학습반에 참여해서 또 학생부에 기재했었습니다. 이건 이전에 논문이란 표현을 쓸 수 있었던 때이고 지금은 논문이란 말 대신, 소논문이란 말 대신 그냥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 봅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기행, 인터스텔라 세 영역의 팀 발표를 듣고 한 가지 주제를 다각적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통일팀에서는 통일 후의 한국 교육에 대해 독일 통일 후 교육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비교하였고 같은 교육분을 탐구하는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조언을 하고 협동하였다고 합니다. 5가지만 봤는데도 이 학생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6번째는 사회토론대에 참석했다고 하고 7번째는 온라인 독서 토론대에 참석해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에 담기 이전에 학생이 1학년 때부터 하나씩 활동한 것들을 정리해 낸 거겠죠.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의 우선순위를 이제 매겨서 그 중에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았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전공에 있는 학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의류입니다. 의류.
자, 의류를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뭘 고민했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전공 심화반으로 의류 의상반에 참여를 했나 봅니다. 자, 잠깐 내용을 좀 보면 학교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학생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복식사에 대해 배우고 의복 양식 중 한 가지를 골라 디자인 스케치를 하는 과제를 수행 발표했다고 합니다. 2학기에는 미술 양식 중 팝아트와 디자이너 존 갈리오노의 주제로 택해 조사를 하였고요. 이미지맵, 컬러맵, 일러스트 등 PPT를 통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2학년 때는 한국과 교복을 주제로 공모전을 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동대문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신의 전공 심화반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또 이 학생은 교내 탐구대회 연구보고대회 했는데 그 내용은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구에서 실시된 연합의류의상 심화반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넘어서 있는 거 보네요. 무슨 구 이런 거 보니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참여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연구 보고서 대회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얘기하고요. 또 전공 체험학습으로 패션 위크를 해서 쇼도 같이 관람하고 전시회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나 봅니다. 학교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거 보니까 개인 활동이 아니라 학생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내 의상 동아리 활동을 했나 보네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의상 동아리 반장으로 활동하여 의상 동아리의 세부 내용을 기획했다고 하네요. 직접 축제 기간에는 일러스트와 리폼한 옷을 전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연합봉사 봄들이라고 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동센터에 방문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관심 있는 의류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체험도 했고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자, 7가지를 좀 보았는데 이 역시 의류를 전공하려고 하는 이 학생의 그 전공 내용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곧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부분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는 그냥 쓴다고 바로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초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누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샘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샘플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7가지에서 잘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여기 아까 봤던 교육학을 희망했던 그 학생인데요. 자, 아까 7번까지 봤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동아리 한울 도서반 활동을 했는데 한울 동아리 기장으로 동아리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민주적으로 동아리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불화 없이 동아리를 이끌었다고 하네요. 리더십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도서관에 참여해서 아무래도 교육과 도서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활동도 같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8 고등학교 인문 독서 토론 캠프에 참여해서 같이 또 독서 활동도 했고 아무래도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대학의 전공체험 강의실에 가서 본인이 교육학에 관심이 있었으니 교육학과와 통계학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이쪽 교육 전문가가 됐다는 꿈을 확고히 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했더니 수리논술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우리말 글 한마당, 도서관 아카데미 1기 인문학 특강 나를 찾아가는 여행, 도서관 아카데미 2 과학 특강 생활 속 과학 이야기, 서울대문 자연사 박물관 도스트 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가지 이외에도 더 많이 누적이 돼 있었겠죠. 그 중에 이 학생은 10가지로 한번 출연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거겠죠. 아까 의류 전공 있던 학생도 역시 7번까지 봤는데 8번 좀 보겠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그램이 눈에 보입니다. 대학이랑 같이 좀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 이때 홈스테이를 할 때, 의류에 관심이 있었으니, 일본 또 의류, 문화, 요런 거에 관심을 갖고 같이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홍콩, 무슨 학교, 교류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한 것 같고요. 학생부 기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3지구 영어 말하기 대회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영어 말하기 대회에 가서 참여한 건데 얘는 학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미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가서 한번 공부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에서 잘 보이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소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자소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기 위해서일 건데요. 자, 실제로 한번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입니다. 공통양식. 앞부분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는 불합격 처리된다, 뭐는 0점이다 라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자기소개서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천자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봤던 사례에서 보면 본인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추어서 학업에 기울인 부분들, 학습 경험들, 학교 내외가 보였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은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만 포함됩니다. 자, 글자 수는 이렇습니다. 자, 앞부분은 학업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자, 이번에는 본인이 했던 교내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3개를 쓰는데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쓸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글자 수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뒤에 배우고 느낀 점을 쓰게 되어 있죠. 세 번째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천한 사례인데 그 사례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또 네 번째는 자율문항으로 대학별로 지원 동기 등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율문항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울대는 독서 3개를 쓰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공 지원 동기를 쓰게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이 앞서 살펴봤던 이런 활동 입증 자료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히 준비해 놓는다면, 그죠? 차근히 준비해 놓는다면 요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보면 자연스럽게 요런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즉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록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동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추출해야겠죠. 앞서 그런 목록표가 있었다면 얘는 금방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초안을 잡는 것부터 쓰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맨 뒤에는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였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는 바로 생기부, 학생부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과정에서 자소서로 표현되는 거고, 이걸 확인하는 게 교사 추천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학생부를 잘 정리해낼 수 있을까? 그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하는 학교에서의 활동, 교회 활동들을 잘 정리하는 이런 목록표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진학을 응원합니다.